자, 이번에 갑작스럽게 빠르면 3개월, 늦어도 5, 6개월 안에 치러지는 대선. 정말로 재밌습니다. 재수생인 문재인 후보,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안한 1등이다. 여기 재밌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연말 연시 대선 후보 13개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점수를 매겨놓은 조사가 있어요. 물론 KBS, MBC, SBS 방송 3사 그리고 종편,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리서치뷰 총 13개 회사의 그 발표를 합친 결과입니다. 페이스북에도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1등은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가 26%를 달리고 있고요. 반기문 후보 20%, 이재명 후보 12.3%, 안철수 후보 6.0%, 안희정 후보 4.2%, 이렇게 5등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번 참 대선 재밌는데요. 한 명 한 명 제가 리서치 전문가로서 대선을 한 3, 4개월 급하게 치러지는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 후보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재수생인 문재인 후보,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난 1등, 불안한 선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탄핵이라고 한 이 전대미문의 엄청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후보가 보수 후보를 오차 범위를 간신히 벗어나는 정도의 1등을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재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1등이다. 불안한 1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도 아주 재미있는 대선 후보입니다. 대통령을 나가겠다고 아직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요. 1등, 2등을 번갈아 하고 계시고, 지금 뭐 현 서울시장, 현 경기지사조차도 간신히 5% 안에도 못 들고 그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분이 보수 후보 중에서는 1등, 절대적인 1등이고, 이 엄청난 탄핵 전국 속에서도 오차 범위를 왔다 갔다 하는 1, 2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대선의 상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재밌는 후보가 또 갑자기 출연을 했죠. 이재명 성남시장. 7위에서 10위 왔다 갔다 하던 잠룡이셨는데 갑자기 3위로 탄핵 전국의 가장 큰 대선 후보 수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좀 하체가 부실하다고 볼까요? 아니면 아직 확인이 좀 덜 됐다고 할까요? 과연 이 지지율이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이 트렌드가 유지돼서 그야말로 당선까지 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후보가 될 것인가? 가능성으로 볼 때는 매우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후보다. 트렌드로 볼 적에는 최근 2, 3개월의 탄핵 전국 트렌드 속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후보다. 단기간의 사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다음 또 안철수 이 후보도 재밌는 후보죠. 1년 안에 1등까지 하던 후보가 지금 4등이 됐어요. 지난 총선에 기적적인 나름대로 선전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넘어서서 한 40여 명의 현역 의원을 거느리고 200명 이상의 전국의 원외위원장을 거느린 실질적인 국민의당의 최대 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가 4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6.0%. 그러나 자타가 공인하는 체력이 있는 후보다. 언제든지 다시 뛸 수 있는,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까? 그런 신의 한 수 묘수가 묘수를 부릴 수 있을까? 주목되는 후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희정 후보, 또 재밌는 후보죠. 충청남도 현 도지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5등 정도 가끔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후보인데, 그 조급해져서인지 요즘 손학규 전 경기지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마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게임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게임으로 보면 좀 경망스럽습니다만은, 게임으로 본다면 참 재밌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후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이제 대선 후보의 큰 이슈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께서 귀국한다고 하는 가장 큰 사건을 들 수가 있고요. 또 국민의당 당 대표를 뽑는, 당원이 뽑는 최초의 선거가 있고요. 이런 큰 사건 속에서 다시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탄핵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으로 인해서 오는 반기문 후보의 위기와 기회가 이 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 선거를 나가겠다고 발표도 하지 않은 후보가 1, 2등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제 실제로 귀국을 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다, 내가 이런 의미로 대통령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을 보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는데요. 이번 대선의 상수인 반기문 총장이 과연 많은 검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 국민들에게 드리는 그 공약이나 인사나 로드맵이 과연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성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푸짐한 선물이 될까? 앞으로 다음 주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그리고 그 팀들이 얼만큼 반기문 후보가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얼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얼만큼 세밀하게 섬세하게 국민의 요구와 니드에 충족된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갈급한,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지도자로서 각인될 수 있는가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가장 큰 대선의 이슈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님을 오늘은 제가 좀 더 거론한 것은 그런 시기적인 포인트가 있는 시기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그 밖에 5위를 밖에 있는 후보든 이슈가 될 때 제가 다시금 이렇게 설명을 좀 더 깊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쭉 이렇게 후보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나열해서 5등 안에 든 후보를 나열해 보았고요. 그분들의 위기와 기회를 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섬세하게 그 시기에 맞는 이슈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